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세계사 수업 29번째 시간, 서양사 11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영국혁명과 그리고 미국 독립혁명 두 가지 되겠습니다. 자, 해서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꽤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영국혁명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먼저 혁명 이전의 영국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16에서 17세기경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혁명 이전의 영국은요, 젠트리, 시민, 청교도 이런 등으로 좀 사람들이 나눠져 있었고요. 자, 젠트리가 이제 처음 나온 단어인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귀족은 아니지만 인클로저 운동 지금까지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모직물 공업이 굉장히 성장했기 때문에 그양 키우겠다고 양 키우는 목장을 만들겠다고 농토를 이렇게 그 전부 다 목장으로 바꿔버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농민들이 많이 도시로 쫓겨나게 됐죠. 그게 이제 인클로저 운동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첫 번째 인클로저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 각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젠트리들은 이 부를 축적하게 되고요. 사회 지도층이 되었습니다. 돈을 가지게 되니까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자, 시민들은 보시면 여러분들 도시 상공업 발달하면서 상공업자나 전문직 계층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들 목장의 젠트리 그리고 도시에는 시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와중에 여러분들 이들 대다수가요 청교도였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라는 것은 그 퓨리탄 얘기하는 거죠. 프로테스탄트. 이들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고요. 이들은 칼뱅주의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쾌락을 제약시하고 사치, 성직자 권위를 배격하고 철저한 금욕을 추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의회 다수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의회 중심의 입헌주의 전통을 수호하려고 노력했다. 무슨 말이냐? 의회의 힘을 강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은 그렇죠. 왕국이죠. 왕이 있는 나라인데 의회 중심의 입헌주의 전통 수호를 노력하게 되었다. 의회의 힘을 키우려고 했다. 당연히 마찰이 있겠죠. 청교도 혁명 바로 내용 들어가 볼 텐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절대왕정을 이끌던 그 마지막 엘리자베스 1세가 사망하자 그가 후사 없이 그냥 죽었어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튜더 왕조는 끝이 났고요. 그 헨리 7세부터 시작됐던 그 튜더 왕조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던 제임스 1세가 잉글랜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튜어트 왕조 시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임스 1세는 원래 스코틀랜드의 왕이었어요. 그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라고 불리던 왕이었습니다. 즉 스코틀랜드의 왕이면서 영국의 왕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제임스 1세의 얘기를 볼 텐데 제임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그야말로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왕권 신수설을 옹호하는 논문을 쓸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종교를 고수하냐면 국교회를 고수합니다. 국교회를 계속 옹호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그리고 청교도를 탄압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교회 자체가 나라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왕정을 좀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뒷받침해주는 그런 종교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왕권 신수설, 국교의 고수, 그러나 거기에 더 이어서 의회를 무시하고 청교도 탄압까지 있었다. 자, 그러다가 의회가 꾹꾹 참고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었던 찰스 1세가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이 에스파냐와의 전쟁비 마련을 위해서 이 찰스 1세가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걷고요. 그리고 청교도를 탄압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어서 의회가 이제 반격을 하겠죠. 권리청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한번 막게 돼요. 그래서 왕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승인한 다음에 바로 의회를 그 다음에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내내 소집을 안 하다가 나중에 스코틀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영국이 또 국교를 강요하거든요. 이 장로파라는 것은 국교회는 아니고 저기 칼뱅파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반란이 일어나니까 또 전비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의회를 소집하게 되었고 내전이 발생합니다.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 의회의 힘을 중시하는 의회파로 나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의회파를 이끌던 인물이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의회파가 승리하게 됐고요. 그 대표적인 전투가 결정적인 전투가 네이지비 전투였다.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결국 찰스 1세를 여러분 왕을 처형시키게 됩니다. 즉 공화정이 수립된 거죠. 여러분들 왕정이 끝이 나고 공화정이 수립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버 크롬웰이 어떤 정책을 펴나가냐면 찰스 1세 처형 이후에 여러분들 아일랜드 원정 성공하고요. 스코틀랜드 원정 성공하고요. 그리고 항해법 이런 것도 제정하면서 영향력을 점점 키우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공화정 수립하는데 일조했던 크롬웰이 오히려 그 의회를 해산시키고 본인이 호국경이라는 것에 취임하게 됩니다. 호국경은
지킬호 나라국 그리고 뭐 그런 높임말을 받는 그 경자죠. 해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로드다라고 해서 호국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주의에 입각한 금욕적 독재 정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화정에서 말하자면 독재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여기의 결과는요. 여러분 올리버 크롬은 나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호국경에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지속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이제 찰스 1세 장남인 찰스 2세를 데려와서 왕정을 복고시키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권리청원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이 이어질 건데 명예혁명 얘기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찰스 2세가 그대로 또 복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찰스 2세는 찰스 1세의 장남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가톨릭을 우대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국교회가 맞습니다. 국교회 맞는데 가톨릭 계속 우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의회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찰스 2세 가톨릭 우대하고 막 전제 정치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법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심사법 그리고 인신보호법입니다. 또는 뭐 심사령, 인신보호령 뒤에 령이라고 붙기도 합니다. 우리 영국 법은 늘 뭐 수장법, 수장령, 뭐 통일법, 통일령 이렇게 붙잖아요, 그렇죠? 자, 내용이 지금 무슨 말이냐? 심사법 같은 경우는 비국교도, 가톨릭을 포함한 국교도가 아닌 사람은 모두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직 취임할 때 나는 국교도예요라고 이렇게 선서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 신앙 양심에 의해서 다른 비국교도는 못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직 취임 금지시키는 심사법 있고요. 인신보호법은 왕이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권력을 좀 이렇게 견제하려는 그런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의회 안에서도 좀 세력이 갈라집니다. 국왕을 지지하는 토리당과 그리고 의회의 힘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휘그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좀 대립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고요. 자, 그 이후에 여러분들 제임스 2세가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찰스 1세의 차남, 즉 찰스 2세의 동생 되겠습니다. 여기 동생이에요, 동생.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역시 또 여러분들 가톨릭을 우대합니다. 가톨릭 우대하고요. 전제 정치를 또 강화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그 찰스 2세 당시에 만들었던 심사법, 인신보호법을 전부 무력화시키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어난 게 이제 명예혁명인데 내용은 뭐냐면 이 의회가요. 제임스 2세를 폐위시켜버리고요. 그 장녀였던 메리와 그 남편인 윌리엄, 원래 네덜란드 건너가 있었거든요. 둘이. 그래서 윌리엄 원래 그 네덜란드 쪽 사람이고, 그 메리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결혼을 하러 갔던 거였는데 공동왕으로 추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공동왕이 의회가 제시한 권리장전이라는 것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왕은 의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수립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명예혁명인데 왜 명예혁명이냐면 제임스 2세가 이제 폐위됐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누가 죽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유혈 사태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임스 2세 도망갔고요. 그리고 공동왕이 그대로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이제 영국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주 명예롭다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는요,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제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의회는 이후에 자기들의 어떤 그 뭐랄까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법들을 만들게 되는데 뭐 관용법이라든가 3년 회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내용은 이제 권리장전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권리청원과 내용이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혁명 이후의 영국을 좀 볼 건데요. 여러분들 제임스 2세의 차녀입니다. 그 앤 여왕인데요. 이름이 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메리, 그 장녀 메리의 동생이죠. 자, 그 사람 통치할 때 여러분들 연합 왕국이었던 대영 제국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앤 여왕이 대영 제국을 수립시켜 놓고 후사 없이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했는데 여러분들 그 이후에 독일의 하노버 공작이었던 조지 1세가 영국 왕으로 즉위하는데 이때부터 하노버 왕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조지 1세가 독일에 있잖아요. 영어를 몰라요. 그래서 왕 대신에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조직하고 국정을 운영한다.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국정을. 그래서 왕은 여러분들 이때부터 영국의 왕은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게 됩니다. 군림은 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영국 특유의 전통이 수립됩니다. 입헌군주제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넘어가면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독립혁명인데요, 여러분들. 그 무슨 막 청교도 혁명이니 아니면 뭐 청교도 막 박해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영국에서. 그래서 영국인들이 여러분들 대다수가 청교도들인데 신앙의 자유와 경제적 기회를 얻고자 아메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왕들이 청교도를 안 좋아하니까 그랬던 일이 벌어졌었고요. 자, 18세기 초에 가면요, 대서양 연안에 무려 13개에 달하는 식민지가 건설됩니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고 본국의 간섭이 없는 그런 자치를 실행하고 있었는데
자, 혁명이 일어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 배경 보겠습니다. 일단 존 로크 되겠습니다. 자, 로크의 진보적인 사상. 이 진보적인 사상이라는 것은 개인의 그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나 정부에 저항하거나 또는 그것을 교체할 수 있다는 거 얘기가 있었죠. 존 로크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해서 영국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7년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7년 동안 전쟁을 하는 거였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쨌든 영국이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난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게 됩니다. 중상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개입이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식민지에도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에다가 스탬프세, 한국말로 이제 인지세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T세 되는 거 이건 차세겠죠. 인지세, 차세 등의 각종 과세를 하게 되는데 식민지 주민들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영국 의회에 우리의 대표가 없지 않냐? 근데 뭔 조세를 내라는 거냐? 우리의 대표 없이 조세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문구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 본국에서요 다 폐지하는데 차세는 남겨둡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게 보스턴 차 사건이죠. 이렇게 그 미국 식민지 당시 사람들이 그 미국 원주민이죠. 당시에 뭐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그 원주민의 복장을 하고 뭐 막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말하자면 가장을 해가지고 인디언인 척 해가지고 보스턴 그 항에 있는 차를 막 다 반대로 던져버리고 막 해방을 놓고 했던 거죠.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크게 이제 싸움이 됐겠죠. 이걸 계기로. 그래서 이제 전개 과정을 좀 볼 건데요. 자, 1774년에 제1차 대륙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식민지의 대표들이 쭉 모이게 되는데 어디에 모이냐면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그 크림치즈로 유명한 것이죠.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대항합시다 라고 했던 겁니다. 원래 13개 식민지가 다 쪼개져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영국에 함께 대항합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최초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양측 간에 렉싱턴 전투입니다.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 간의 무력 충돌이고요. 여러분 최초의 전투니까 좀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2차 대륙 회의로 넘어갈 건데요. 자, 여러분들 75년도에 조지 워싱턴입니다. 초대 대통령이죠.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에 임명하고요. 그리고 이듬해 7월 4일 아주 유명한 날이죠.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 자, 근데 이 사이에 아주 유명한 책이 나왔어요. 뭐 책이라고 하면은 약간 책자 같은 게 나왔습니다.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상식, 커먼 센스예요. 우리가 독립을 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야라고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고요. 독립선언을 했으니까 까부네 하고 영국이 더 이제 가세를 했을 겁니다. 힘을. 그런데 처음에 그래서 영국군이 워낙 강하니까 식민지군이 열세를 겪게 되는데 이후에 뭐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막 슬그머니 힘을 막 모아주는 거예요. 영국 죽어라 하면서 프랑스가 싹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1781년에 요크타운 전투를 통해서 여러분들 미국 독립전쟁이 미국의 거의 독립되는 방향으로 쭉 이렇게 분위기 흘러갑니다. 아주 결정적인 전투예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상황을 정리한 조약이 바로 파리 조약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식민지 13개 주의 독립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 아메리카 동부 쪽에 있는 13개 지역만 독립이 승인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미국은 계속해서 서부 개척을 떠나요.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메리카 합중국, 그쵸? USA죠. 아메리카 합중국이 성립이 됐는데, 자, 내용을 보니까 이런저런 의의와 영향들까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연방주의라는 걸 채택했고요. 그리고 삼권분립, 뭐 워낙 유명하죠. 그리고 공화주의 입각한 연방헌법을 제정하게 되고요. 정부는 초대 대통령, 그쵸? 아까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선출됐고요. 그래서 합중국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어서 여러분들 의의를 보시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공화국이 수립됐다는 것이고요. 그 영향은 여러분들 이후에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 이 미국 독립혁명이 프랑스 혁명보다 더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준 겁니다. 프랑스 혁명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 독립에도 영향을 주죠. 이 시점이 거의 그 1800년대 초반 전반부에 이 라틴 아메리카들이 막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막 볼리바르, 산마르틴 이러면서 튀어나오면서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영향을 또 줬다라는 겁니다. 아니 북아메리카에서 독립을 하더니 우리도 여기 라틴 아메리카도 독립하자라고 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미국 혁명 이렇게까지 봤고요. 여기 지도 있는 거랑 이거 뭐 독립선언서 이런 거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주도 꼭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오늘 영국 혁명과 미국 혁명 이렇게 해서 정리 마쳤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